화이트 2권, 페이지 18쪽, 인문철학 9, 제재, 휴메 경험론, 2018년 고1 3월 모의고사. 18세기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휴은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하고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철학 이론을 구축하려 하였다. 경험론자 유명한 사람 누구죠? 경험론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베이컨, 흉, 로크. 합리론 유명한 사람?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계속? 그러나 지나치게 경험만을 중시한 나머지 그는 과학적 탐구 방식 및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휴은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회의주의는 뭐예요? 몰라. 잘 모르겠다. 경험론을 취하면서도 회의주의자가 된 거예요, 휴은. 왜 그런가 볼게요. 휴은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이를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자, 경험은 뭐하고 뭐가 있다? 인상이 있고 뭐가 있다? 관념이 있다. 인상은 오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이나 감정 등을 말하고 관념은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자, 인상은 오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 짜다, 맵다, 시다. 관념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소금을 보고 입에 대는 거는 뭐예요? 인상. 소금을 보고 저건 짜지 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관념. 계속? 가령 혀로 소금의 짠맛을 느끼는 것은 인상이고 머릿속으로 짠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이다. 인상은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으로 나뉘는데 자, 인상은 또 뭐예요? 단순 인상과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이렇게 풀어나가자고 연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계속. 단순 인상은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은 인상을, 복합 인상은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인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짜다는 단순 인상에 짜다와 희다 등의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소금의 인상은 복합 인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단순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단순 관념, 복합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복합 관념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생긴 거는 여기는 복합 관념. 휴은 단순 인상이 없다면 단순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황금 소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복합 인상은 없지만 황금과 소금 각각 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합 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황금 소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복합 인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황금과 소금에 각각 인상이 있으니까 복합관념은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복합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휴은 황금 소금처럼 인상이 없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왜 그럴까요? 경험주의에서는 관찰과 실험이 중요한데 현실에 없는 거는 관찰과 실험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휴은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인과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갖는 관찰자의 습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인과관계란 인접한 두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갖는 관찰자의 습관적 기대. 뭐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뭐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데 계속 일어나니까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의미하는 것처럼 인과관계는 필연적 관계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사건과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사건이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야기했다라는 생각은 추측일 뿐 두 사건의 인과적 연결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인과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밑줄. 시간적, 공간적으로 근처에서 있다 보니까 앞에 게 뒤에 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은 적합하지 않다고 휴문 비판하였다. 자, A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문제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더 집중해야 돼, 안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또한 휴문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회의적인 건 뭐라고요? 아, 몰라. 전통적인 진리관에서는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 진리라고 본다. 하지만 휴문 진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소금이 짜야 한다. 그런데 휴메에 따르면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금이 짠지는 알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짠데 내가 짜다고 느낀 건지 안 짠데 짜다고 느낀 건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은 내 입에는 소금이 짜게 느껴진다라는 진술에 불과할 뿐이다. 사실이 아니고 뭐다? 진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드라이아이스 얘기 많이 하는데 드라이아이스는 차잖아요. 근데 뜨겁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드라이아이스는 뜨거운 거야, 찬 거야? 모른다는 거죠. 나한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따라서 비록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휴메의 입장이다. 자, 이게요. 경험을 통해서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게 회의제예요. 알 수 없다는 거니까. 이처럼 휴문 경험론적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한 나머지 과학적 지식조차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성만 중시했던 당시 철학사조의 반기를 들고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 및 진리의 문제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근대 철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9번 건우 없나? 29번 뭐야? 몇 번? 읽어볼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2번. 전통적 진리관에 따르면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통적 진리관에 따르면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죠. 30번 몇 번? 몇 번? 2번이라고. 딴 거 쓴 사람? 5번. A를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읍. 휴문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회의주의. 5번. 경험을 통해서도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쓴 다음에 내가 설명할 때 여러분이 다 쓴 답이 틀리면 어떻게 하라고? 빨리 교정하라고 그랬어. 이해됐지? 31번 현진이? 몇 번? 몇 번? 좋아. 읽어볼게요. 윗글에서 언급된 휴메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과의 맛이 달콤할 것 같아. 이 사과는 빨개.
매일 사과를 먹으니 피부가 고와졌어. 2번. 사과를 보면서 빨개라고 느끼는 것은 복합 인상에 해당한다. 뭐가 틀린 거죠? 단순 인상이죠. 1번 읽어볼게요. 사과를 보면서 달콤한 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에 해당한다. 이해됩니까? 3번. 사과의 실제 색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과는 빨개라는 생각은 내 눈에는 이 사과가 빨갛게 보여라는 의미일 뿐이다. 맞죠? 4번. 사과를 먹는 것과 피부가 고와지는 것 사이의 인과적 연결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 맞죠? 5번. 매일 사과를 먹으니 피부가 고와졌어라는 생각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습관적 기대에 불과하다. 맞죠? 32번. 안상준? 2번. 몇 번? 2번. 좋아. 읽어볼게요. 보기의 사례를 통해 휴메 주장을 반박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아래 그림과 같이 무채색을 명도의 변화에 따라 나열한 도표가 있다고 가정하자. 도표의 한 칸을 비워둔 채 어떤 사람에게 5번 빈칸에 들어갈 색은 어떤 색인가요? 라고 질문하였다. 그 사람은 빈칸에 들어갈 색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주변 색과 비교하여 그 색이 어떤 색인지 알아맞혔다. 2번.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단순 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자, 모든 거를 경험해야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2번 다 이해됐어요?